자, 안녕하십니까. 프로피사단 카이로스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양질의 그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뭐 지난달 투자 수익률을 좀 보니까 뭐 70%가 넘게 수익률을 좀 확보를 했더라고요. 대단한 성적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서 제가 제공해 드리는 투자 아이디어, 그냥 뭐 단순하게 유튜브나 인터넷에 떠도는 그저 그런 정보가 아니라 제가 이제 TV 뉴스, TV 방송국에도 출연해가지고 이제 생방송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는 것을 조금 더 편하게 제가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분명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양질의 투자 아이디어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제가 더 힘나서 제공해 드릴 수 있게끔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뭐 오늘 시장에서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이 효성화학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이제 화학업종 자체가 실적 랠리를 좀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년도에, 내년이죠, 에틸렌 가격이 이제 상승 사이클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다시금 좀 화학업종에 좀 기름을 좀 붓고 있는 격이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더더욱이나 화학업종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은 그 좀 오래된 이제 주식시장에서 좀 고인물이다, 주식시장에서 좀 오래 매매를 하셨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좀 돈이 많거나 여유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시장이 좋을 때는 오히려 주식시장을 쳐다보지도 않다가 시장이 망가진다라는 뉴스가 좀 들리면 그제서야 주식시장이 기웃기웃 하다가 다시 좀 살아난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 화학업종에 주목한다라는 투자 고수들의 하나의 그 매매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본가들의 투자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매매 방식이 얼마나 그 타율이 좋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타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그 화학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그 업종 그래프, 업종 차트만 보시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정직한 게 화학업종이에요. 화학업종의 그 특성상 굉장히 그 경기에 민감하거든요. 경기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따라서 잘 올라가고요. 경기가 가라앉는다라고 하면은 잘 가라앉습니다. 제가 이제 뭐 2차전지라든가 신재생에너지를 좀 주목하자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가 가라앉는 가운데서도 군계일학으로 뜰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제가 주목하자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러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화학업종은 조금 달라요. 몇 가지의 개별 기업들이 본인들의 역량으로 뛰어 올라갈 수가 없는 게 일반적으로 화학업종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화학업종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화학업종에서 가격 상승 사이클에 도래했다라는 이제 전망이 많은 점 하고요. 경기 자체가 조금씩 올라오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져온 거고요. 효성화학이라는 종목을 보시더라도 일단 외인 수급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외인 수급이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기술적 차트를 그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저점 눌림목 구간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고점 기준으로 고점이 47만 원이었고 지금 13만 원이잖아요. 대략 이제 한 70% 정도 가격적인 할인을 받아 있는 기업이거든요. 가격적인 할인을 받아 있는 기업이고, 보시면요, 지금 60일 이평선까지 다 한데 모여 있습니다. 60일 이평까지 한데 다 모여 있어요. 이평 모여 있고 가격적으로 눌려 있고 외인 수급 들어와 주고 이 업종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났다라고 하면은 꾸준히 강하게 시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화학업종의 특성상 꾸준히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일 뭐 시초가 즈음 해가지고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대략 한 40% 이상
수익금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고 싶다. 그런 종목으로 아주 적합하다라고 해가지고 좀 가져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화학 업종에 있는 다른 종목들 중에서 그나마도 좀 시세를 잘 지켜내고 있다라고 하는 데는 새로운 사업 분야로의 진출을 해가지고 좀 좋은 결과를 얻었던 기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바로 뒤에도 설명을 드릴 텐데 OCI라는 기업 있잖아요. 태양광 발전에서 이제 대장주다라고 말하는 OCI 같은 경우도 원래는 기본 뿌리는 화학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태양광 쪽, 폴리실리콘 쪽으로 잘 풀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태양광 쪽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데 이 효성화학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순수하게 퓨어하게 이제 화학 업종에서만 좀 화업에 관련된 업무만을 했다 보니까 주가가 더더욱이나 눌려 있었던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력 대비 그 모든 기업에 대해 가지고 특히 이제 뭐 화학 업종이라고 하면 화학 업종들을 모아 가지고 기술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술력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이 효성화학이라는 기업의 기술력 가치는 기업 가치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본래 가진 능력보다도 시장에서 평가를 적게 받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다시 이제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효성화학의 적정 주가는 훨씬 더 상향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화학 업종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조금 시세가 괜찮다라고 하는 기업들은요. 또 다른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근래 들어서 친환경 수소 관련돼서 신사업을 좀 영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단 친환경 수소 관련해서 신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화학 업종이고 그러면서 잘 나가고 있고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롯데케미컬이라는 종목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우리가 접근할 때 매력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효성화학이라는 종목이 아주 매력도가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렸으니까 롯데케미칼이라는 종목 봐볼게요. 이미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많이 퇴색돼 있어요. 많이 지금 상당히 좀 시세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여서 외인 수급은 높긴 하지만 이미 가격적인 메리트에서 약간은 좀 카이로스가 좀 보는 관심 종목으로서의 거리감은 좀 생겨버렸고요. 그렇다 보니까 롯데케미칼도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대표적인 석유화학 회사이면서 신사업 동력으로 배터리, 2차전지 관련된 소재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수소 암모니아 사업을 같이 또 열심히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반적인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가치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효성화학이라는 종목보다 더 좋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단순히 어떤 기업, 좋은 기업 찾아내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하고 있는 기업 찾아내자가 아니라 내 포트에 편입시킬 만한 좋은 종목을 찾자라는 게 지금 우리 방송의 취지다 보니까 효성화학을 보는 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종목 대한유화라는 종목 볼게요. 대한유화라는 종목인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석유화학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시세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화학 업종으로서의 석유화학 회사로서의 그 기본적인 역할은 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업은 영위하고 있지만 거기에 더해가지고 2차전지 그중에서 분리막용 폴리머를 이제 개발해가지고 성장을 좀 견인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학 업종이 뜬다라는 이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그 모멘텀과 더불어서 2차전지와 관련된 사업까지도 병행한다 하니까 시세가 좀 폭발적으로 나온 거고요. 기업의 이제 가치는 괜찮습니다. 지금 기관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괜찮기는 하나 앞서서 말씀드린 그대로 내 포트에 담을 종목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가격 상승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버린 상태이다. 이미 121선 이상에서 지금 가격이 놀고 있다 보니까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로나가 다시 좀 확진자가 좀 많아지고 있다는 이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면 일단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만 4천 명 가까이 육박했다라고 하죠. 9주 만에 최고치다라고 하고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 걱정이 좀 쌓였고 그로 인한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꿈틀거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 모멘텀으로 상당히 시세가 좀 잘 나와줬었던 기업입니다. 보시면은 21만원까지 올라갔죠. 지금 뭐 거의 가격적으로는 90%까지 할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어찌되었건 코로나가 한참 이제 팽배했을 때, 그때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개발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있으니까 뭐 20%라는 엄청난 상승을 좀 이뤄냈던 종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좋아요. 아직은. 근데 이제 그런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되어 있다라는 뭐 기대감 정도인 거지, 아주 뚜렷하게 뭔가 성과를 낸 것은 없고요. 뚜렷하게 성과를 낸 부분은 없고, 그리고 이제 뭐 개인만 엄청나게 주구장창 담았거든요. 일단은 뭐 오늘 시장에서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왜 이렇게까지 크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설명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내 포트에 담기에는 여러모로 좀 부담이 있는 종목이다. 더욱이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 어떤 종목을 보냐? 차라리 시젠이라는 종목을 보자. 시젠이라는 종목이 뭐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한참 팽배했을 때 진단키트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그 성과를 냈던 기업이죠. 시젠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16만원까지 올라갔다 지금 34,000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뭐 오늘 시장에서는 상당히 시세가 많이 나와줬고, 실적 같은 부분도 아주 안 좋게 나왔죠. 왜? 진단키트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잠식이 됐다 보니까 실적도 좋지 않았어요. 그 MSCI, 미국의 이제 그 MSCI 지수에서도 편출됐어요. 편출되다 보니까 이제 외인 자금도 이제 빠져나갈 것이다. 매크로 자금도 빠져나갈 것이다 라는 뭐 그런 불안 요소들이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전의 고점까지 뭐 16만원까지 보자라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수익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시젠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외인 수급 오늘 시장에서까지도 좀 강하게 좀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세 상승이 나왔거든요. 해당 종목 이제 내일장에서 이제 정확한 매수 타점을 제공을 해드리겠지만, 약간의 조정값을 받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시젠 같은 종목이 10% 20% 아주 쉽게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젠이라는 종목을 좀 우리 주목해서 보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한 종목 더,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언급해드렸던 종목인데, 여전히 외인 수급은 좀 기분 좋게 들어와주고 있고요. 여전히 가격적인 눌림목 구간에 와 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16,400원을 매수 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한 3% 4% 5% 정도 가까이 올라갔다가 다시 또 좀 주저앉아서 뭐 매수가 근처에 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전히 외인 수급도 괜찮고 뭐 전체적인 모멘텀이 좋거든요. 뭐 인사돌이나 마데카솔 같은 히트 상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인데, 어찌되었건 이 종목 오히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대로 전략 유효하게 좀 더 가져가 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도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이제 자동차 기업에 대해서 미국 경제에 이제 크게 기여를 해줬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IRA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 좀 고민을 더 해보겠다라는 이제 발언이 있었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국내 자동차주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건데, 종목들 몇 개만 보면은 일단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크게 상승했죠. 지난번 이제 10월 14일 날도 굉장히 크게 가격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후로도 이제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이런 종목들은 좋지만서도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저점 기준으로 대략 지금 뭐 50% 넘게 시세가 분출됐거든요. 한 달도 채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다. 다만 이제 해당 기업 자체가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현대차, 기아차, 뭐 한국 GM, 뭐 폭스바겐 그룹이라든가 뭐 BMW 그룹의
자동차 부품을 좀 납품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정도를 좀 알고 계시고, 어찌되었건 지금 시장의 관심을 한 달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까지 강하게 받았잖아요. 거래량 받쳐주면서 시세가 크게 나왔다라는 점 자체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 종목이다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을 좀 보면은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공조, 자동차 이제 열 관리 시스템, 뭐 공조죠, 공조 관련돼 가지고 기술력을 갖춘 회사이고, 업계에서는 업계 1위다라는 소리를 듣는 기업이에요. 오늘 특히 외인 수급 많이 들어와 주면서 외인 수급도 좀 짱짱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수급 중에서는 금융투자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어서 아주 좋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좀 거쳐서 좀 시세가 약간 분출됐다라는 점이 아쉽긴 한데, 내일장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 포트에 편입시켜도 크게 무리함이 없을 것 같다라는 종목이고요. 조금 더 탑픽 종목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을 보고 싶어요. 우리산업이라는 종목. 우리산업,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외인 수급 아주 기분 좋게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세 잘 눌려져 있고, 여전히 잘 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해당 기업 같은 경우가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전기차, 뭐 수소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 핵심 부품을 좀 개발하고 양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대감을 먹고서 시세가 분출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우리산업이라는 해당 주식이 주가도 아직은 좀 눌려 있는 모양새고, 우리가 크게 시세 분출을 좀 노리기에는 우리산업이라는 기업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장 마감하고서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산업과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안에 있는 종목들, 그 안에서도 또 내 포트에 담으면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그런 종목들까지 좀 추려서 드렸거든요. 내일장에서 아마 제가 시장 흐름을 좀 봐야겠지만 구체적으로 매수 타점을 드리고 정말 이거는 괜찮다라고 하는 종목들을 요리해서 대량해 드릴 예정이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은 오늘의 장마감 브리핑은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